두 번째. 이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면서 민주당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요즘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싸움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원래 내부의 적이 훨씬 미워요. 훨씬 미워요. 예. 저희 당도 친이 친박 아직 완전히 그 감정 없어졌다고 말 못합니다. 친이 친박 감정 없어졌다 말 어느 못한다. 순간 끝 내려가다 보면 그게 나와요. 주민등록도 뭐 맨 뒤에 보면은 옛날에 살던 집 나오잖아. 안 없어져. 그렇지. 안 없어지. 옛날 사도 좀 나오지. 나와. 생각나지. 근데 이게 이제 영장 기각되면서 나는 다음 단계로는 일단 어쨌건 기각이 되니까 뭐 당화한 메시지 뭐 이런 게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외상값. 외상값 고름과 외상값이 나오더라고. 고름과 외상값. 상당히 저렴하죠. 한 사람이 하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바로 그분을 그거. 주시하시라니까요. 정청래. 우리 네. 청래 아저씨. 이분을 앞으로 주시하세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가장 그 뭐라 그럴까 똑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의 행보가 지금 민주당의 현 정체성을- 정체성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반대하신 분들이 비명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건데 그렇지.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보시면 봐요. 정청래나 뭐 박찬대. 자, 박찬대. 최고위원 선거 1등이 정청래.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죠. 2등이 박찬대였어요. 지난번 코딱지 작년 8월 28일 날 그분. 그 전당대회 했을 때. 그렇지. 그럼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고민정이 2등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지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 생각이랑 다르겠느냐? 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내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지 해도 못 낸다니까요. 그럼 개딸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렇지. 요즘에 그러면 뭐 수발 색깔 당도 측정 중이던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당도가 올라가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잠깐만. 이재명 대표 당도가 올라가겠네. 여기서 지금 말을 못해. 당도를 낮추려면 통합에 하나만 그어도 당도가 올라가요. 그런 당이 돼버렸어. 그러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너무 또 단수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2016년하고 똑같은 게요. 그때 저희가 180석 한다고 그러다가 122석으로 망했잖아요. 옥새 개폭망했지. 들고 뭐 그렇지. 옥새 파동 그때 나고. 기억나세요? 진박 간별사? 그렇지. 거기 간별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번에 수박 간별. 당도 간별이 나왔잖아요. 똑같이 한다니까요. 나도 너무 재밌더라. 당도 간별. 그 1등이 누구더라? 윤영찬하고 저 김종민 나왔잖아요. 김종민이 당도 1등이던데. 네. 김종민 의원이. 네. 그러니까 5는 많아요. 그 더 세분화해야 돼. 한 10 정도로. 나 진짜 너무 빡세더라고.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청래나 뭐 박찬대도 뭐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추미애도 지금 또 여기 또 손가락 딱 이렇게. 네. 우리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다시 한번 나오려고. 고민정 어떻게 해 거기? 아니 다른 데로 나와도 되죠. 어떻게든. 네. 야, 지금 이 양반들이 딱 중심을 잡고 나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그 립 서비스라도 할 줄 알았거든. 못하는 거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하더라고. 당도가 올라갈까봐. 개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대표님 왜 그러세요? 단식하시더니 바뀌었네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단식하더니 바뀌었다. 단식하고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 뭐. 대표님 힘내세요. 우리가 뒤에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포에스라지님, 이재명이 뉴스에 사라지는 맑고 깨끗한 세상에 살고 싶어요. 희석형 성문형 화이팅 하셨습니다. 김짱규님, 영장 기각되고 뉴스 5일 유튜브까지 안 봤어요. 진짜 짜증났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많더라고. 극타님, 오늘 형님 저 오늘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아침에 김현정 뉴스쇼 잘 들었어요. 진행자는 계속해서 누가 했는지 별거 아닌 걸로 물타기 하려 하는데 형님께서 중요한 건 매크로 여론 조작이라는 본질을 잘 짚어줘서 좋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많이 그거 뭐 저 아이디 입력 안 하고 그냥 뭐 찍어서 하는 건데 그 몇 명 장난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 아니 그게 문제지. 이거는 여야가 없다니까요. 민주당에서 이걸 보고 우리 보고 과민 반응한다고 맞아. 하는 과민 게 더 반응한다 웃겨.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뭐 친북이든 뭐 친중이든 그런 세력이 하면 더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도 포털 사이트를 어떤 한 명이 매크로 돌렸고 장난질했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한국 10명, 중국 990명 뭐 이런 거. 이런 현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잖아.
아 그걸 그 어. 쉽게 말해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딱 이렇게 한중전 축구 때. 95대 5 응, 이렇게. 그럼 그게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쪽 뭐 다음 어떻게 우회로 막 들어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거기다 그걸 클릭을 해 한글을 다 알아가지고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건 잘못된 거니까 여야 공히 야 이거는 여론 조작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이건 다음이 잘못했네 우리 방지합시다 이래야지. 왜 민주당은 다음을 쉴드를 치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놀이 문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 그럼 혼자 노시라고요. 왜 공론의 장에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 여론에 그걸 뒤바꿀 수도 있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 그 샘플이라도 보여준 거니까 그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처럼 나와버린 거 아니야. 아무튼 지금 우리 갑자기 저기 또 우리 댓글 때문에 우리 그 얘기 잠깐 했네요. 오늘 힘들었어 아침에. 근데 근데 지금 아까 당도 측정하고 지금 네. 고름 외상값도 받아야 되고 그럼 지금 이상민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이나 지금 이 당에서 버티기가 힘든 분위기잖아. 그럼 이거 당 깨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당을 만들어서 창당을 해서 그럼 우리 창당 요건이 굉장히 빡세요. 그렇지. 광역 자치단체 5개 이상 지역에 1,000명씩 당원을 모집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이비 정계 개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베이비 정계 개편. 당을 만들어서 민주당 2가 생겨서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개별적으로 탈당을 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기호 1번을 달지 않고 총선에 참여하는 방법. 일부가 예를 들어 저희랑 합쳐서 빅텐트 만들어서 기호 2가 되든 너무 많이 오면 우리가 기호 1이 될 수도 있어요. 현역 많이 숫자로. 나와서 이제. 근데 국힘 쪽이랑 또 합치기 또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베이비 정계 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연대를 하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다만 확실한 거는 단일 대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단일 대우로 저분들까지 포함돼서 총선을 치르기는 이미 그건 가능성이 없다. 어렵다. 네. 지금 거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청래 최고나 지금 박찬대 저 얘기하는 걸 보면 거의 적 수준을 넘어선 수준이니까 고름은 진짜 좀 세더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살이 돼야 되는데 고르면 살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같이 당 못 한다는 얘기죠. 외상값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외상값을 안 받으면 나는 여기서 안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 외상값이 뭔데? 징계잖아, 징계. 징계지. 징계 받으면 못 나가잖아. 경선 그쪽은 경선하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 50% 삭감 어떻게 이겨?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나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란 얘기잖아. 근데 나가기에는 또 여기 쪽에 또 딱히 구심점도 좀 없고. 그래서 무소속 연대 옛날에 보면 친박 연대 이런 거 있잖아요. 친박 무소속 연대가 있고 친박 연대라는 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을 만들려면 형이 아까 말한 그 베이비 정계 개편처럼 그러니까 네. 각자가 나와서 그냥 네. 각자 그냥 무소속 연대 형식으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친박 무소속 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딱 있네. 예, 한 명 빼고 다 됐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나오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호남 쪽으로 갈까 아니면?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개인 경쟁력을 윤영찬 의원은 이제 저기 성남이니까 그치. 성남 중원이죠. 거기서 현근택은 기호 1번 달고 나오고 이번에도 윤영찬은 친낙 무소속 연대든 뭐든 민주 무소속 연대든 해가지고 나오고 그럼 표 갈라먹고 그럼 우리가 어부질이 그 너무 해피 회로인가? 그건 너무 해피회로긴 한데 그렇다고 이 양반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 죽진 않아요. 공천을 못 받을 상황이 지금 공천을 지금 줄 리는 없잖아. 지금 분위기상. 그럼 개딸들이 가만 안 있다니까. 또 지금 당도간별하고 지금 당도간별. 그렇지. 낙천운동, 낙선운동 난리도 아닐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줘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건 내년 총선 때까지 어떤 재판 결과가 딱 두드러지게 나오기 쉽지는 않으니까 혹여 공선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심 결과니까 결국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요. 또 대법까지 가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대법 나오면 재심 가자고 난리 칠 거예요.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그 박찬대 의원이나 정청래 최고처럼 그냥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만 많아지겠네. 진짜 암울한데.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시즌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자꾸 민생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또 탄핵 얘기가 나오더라고. 기사 좀 띄워주세요. 한동훈 탄핵.
아유. 뭘 맨날 그렇게 탄핵을 해?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이 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탄핵.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어. 쓰는데 이거 나중에 다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탄핵으로 거의 뭐 지금 뭐 의견이 모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를 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미울 거야. 굉장히 밉겠지. 그래서 잘 보시면요. 어. 제가 방송 나와서 민주당 분 만나면 그래도 좀 합리적인 분은 중간에 해임건이라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해임건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음. 그리고 파면이란 말을 해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파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 미리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어. 탄핵 가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지. 그런 말까지는 해요. 양심은 좀 있더라고. 그 약간의 양심으로.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사실 되게 미울 거 아니야, 밉기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내년에 총선에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치를 거야.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만약에 탄핵 수치하면 정지되잖아. 그리고 총선도 못 나가지. 그렇죠. 그걸 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 뭐 아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빵이야, 빵. 그러니까 밉다고 탄핵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탄핵 소추할 수 있지. 탄핵 소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런 국회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국회가 진짜 창피해지고 미국 공화당 봐요. 미국 하원 의장이 지금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해임이 됐는데 그 8명 그 우리로 치면은 저 극렬 민주당 뭐 처음처럼 같은 8명이 결국 하원 의장을 끌어낸 거거든요. 철험회 같은. 그랬더니 그렇지.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다음은 뭐냐 하면서 이제 완전 맛이 갔어요. 그렇지. 그거 진짜 황당하더라. 지금 우리는 8명이 아니라 한 80명 정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탄핵 이런 거 하는 거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몇 번 했잖아요. 이상민 그렇지. 장관 탄핵 한번 보시고 그렇지. 저 누구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 그거 통과된 거 유사일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냥 그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근데 사건. 우리 그냥 넘어갔어. 이재명 이거 구속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된 이후로. 대선 패배 이후. 근데 또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당 대표를 기를 쓰고 하려고 했는데 그 영장 기각서에 보니까 또 이해는 되더라. 당 대표라는. 그거는 그 유모 판사 개인의 판단이니까.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3심제고요. 3심제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 정신. 3번 받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삼세판. 1심도 아니고 뭐 그 판사분은 뭐 나중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근데 내가 이번 보면서 이게 아까 뭐 법무부 장관 지금 탄핵 시도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마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일부 뭐 민주당 쪽 뭐 변호사들이 탄핵 사유가 많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냥 개소리라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건. 그리고 근데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 일을 못 하지. 네. 업무 그리고- 정지.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이균용 그 네. 대법원장 후보자 이걸 만약에 또 인준 부결 시도를 하면 이거는 그냥 약간 좀 사법부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거든.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소야다라는 게 처음 생긴 게 87년 헌법 체제에 의한 88년도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그렇지. 4당 체제에서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민정당이란 당시 여당이 그렇죠. 1등은 했지만 과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88년 7월 달인가 대법원장 인준 투표를 하는데 7표 차로 부결이 돼요. 맞아. 근데 그때 이제 그 김영삼 총재의 민주당하고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은 평민당. 아예 표결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신민주 공화당으로 김종필 거기는 대충 찬성 입장이었어. 왜냐하면 그 후보자가 정기승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 공주고등학교 서울대 후배야. 아. 그래서 거기는 거의 찬성해서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7표 차인데 이름을 썼어요. 가부만 써야 되는데 한자나 한글로. 근데 그 재밌다, 이름 이거. 정기승 쓰고 막 뭐 잘못 써가지고 무효표 돼가지고 무효표가 14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이 되니까 야당이 더 놀란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되게 많으신 분이 대법원장은 정년 있잖아요. 70세. 그렇지. 2년 반밖에 못하는 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요. 그 찬성률이 94.2%예요. 놀래가지고 그렇지. 부결될까봐. 그만큼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당시 야당도 엄청난 부담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만약 부결시키면 그때는 3당이 다 욕을 먹었어요. 야 3당이. 단독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걸 했다고 했을 때 이 역풍을 감당할 민주당에게 그런 체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그 대법원장 없으면 뭐 권한대행하고 뭐 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우리 권한대행이 너무 많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 대법관이 합니다. 예. 그래서 안철상 대법관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죠. 임기 제일 오래된 사람. 네. 제일 먼저 이제 먼저 된 사람. 짬밥이 제일 그치. 긴 사람. 관두기 날이 제일 가까운 사람. 그렇지. 관두기 날이 제일 가까운 사람. 그 관둘 날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년 1월 1일 날 관둬요. 환장한다. 얼마 안 남았죠. 2달 남았잖아. 옛날에 헌재도 그래서 8명 됐잖아요. 그렇지. 봐봐요. 근데 대법원장 없으면 그 권한대행으로 한다고 그럼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지?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 왠지 알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전례가 있어야 전례가 있어야 권한대행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텐데. 자, 일단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방송에 했었거든.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괜찮은 사람을 하면 된다는 거야. 대법원장 후보자로. 사실 대법원장이 물론 100% 완벽하진 않다는 건 인정. 근데 이 정도 흠결 가지고 날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법관으로서 이분이 해왔던 걸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분인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대법원에서 하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원합의체가 있죠. 근데 전원합의체가 법에 보면 6명 이상 참석하면 돼. 그럼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전원합의체가 뭐냐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14명 중에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거든요. 거기가 빠지고 13명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해왔어. 뭘 하는 거냐면 판례를 바꾸고 그렇죠. 여기서 결정을 하면 하급심이 따라온단 말이야. 근데 대법원장이 빠지고 해. 권위가 없지. 그게 정당성이 있을까?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인준 안 해줄 거면요. 그 법부터 만들고 인준하지 마세요.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법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할수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이걸 할 수 있나 저걸 할 수 있나 몰라. 그 다음에 대법관 지금 내년 1월 1일 날요. 지금 우리 선임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이랑 민윤숙 대법관이 2명이 관둬요. 그거 어떡할 거야? 2명이 관두는데 제청을 해야 되거든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제청을 해? 그럼 권한대행이 나오네. 그 권한대행이 또 나와. 그리고 만약 이거 원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못 하잖아. 그리고 내가 민주당한테 이건 진짜 좀 화가 나는 건 지금 역대 대법원장 공석 제일 긴 게 열흘이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한번 그 무슨 부동산 투기 때문에 한번 93년도에 내려가면서 한 열흘 정도 공백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김명숙 그 9월 24일 날 끝났잖아. 근데 그 전에 왜 포결 안 해줘?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대법원을. 그렇지. 그리고 지금 안 한대. 그것도 단식 때문이야. 그렇죠. 그 대법원이 있다 보면 그러면 야 그 뭐 전원합의체 한 대여섯 개밖에 없다는데 그럼 나머지 상고심 하면 되지. 상고심 소부에서 심판해야 되거든요. 대법원장 권한대행 빠지잖아 한 명. 그럼 4명 내면서 언제 다 해 지금 상고심 하루에 몇천 건씩 올라오는 거를. 재판이 마비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장관 하나를 날리는 건 시스템이 있잖아 밑에. 장관 없으면 뭐 밑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법원은 안 그래. 사람 시스템이니까. 사람 숫자가. 그러면 대법원장 날려. 법무부 장관도 날려. 법무부 장관은 뭐 탄핵 결과야 당연히 기각이겠지만 그때까지 못하게. 그럼 사법 시스템 스톱이에요.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감당할 자신이 있나?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럴 체력이 있냐고. 근데 지금은 한대. 당론은 좀 자기들도 부담스러우니까 당론 안 한다는데. 그럼 또 징계하겠지. 인준되면 징계할 거 아니야 또.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나는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뭐 이런 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정도를 해주면서 하자는 거예요. 저는 해야지. 인준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요.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게 부결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적어도 민주당이 한 50명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명 정도는 알고 있다. 최소한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게 바라는 것도 많아요. 사실 이거 만약 부결되면요, 와 이거는 이게 그러면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야.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나라가 망하길 바라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제가 자제하셔야 진짜 돼요. 변호사라 정확하게 알아. 네, 이거 이거- 너무 걱정돼 이거는. 이거 장관 탄핵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 다른 거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안 해주면 대통령 임명 그게 안 돼 이거는. 이거 국회에서 표결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참 정말 제가 좀 화가 많이 나서 지금 갑자기 얘기를 좀 쏟아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